자, 경제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참합니다. 자, 미국만 보면요. 원래 1.7%, 한 3%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3%로 떨어질 거다. 한국은 원래 2% 나와도 다행이었죠, 올해. 자, 그런데 마이너스 1.8%로 갈 거다. 일본도 마이너스 1.5%로 갈 거다. 중국은 1%, 원래 6% 가야 되는데 1%로 갈 거다. 아주 처참하죠. 굉장히 처참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한 4월이나 5월쯤 이것이 종식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12월까지 가면은 이거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단 키트를 한국은 6시간 걸려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미국은 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실력을 보면요. 백신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는 뭐 백신 만드는데 5년 6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빌 게이츠 생각이고, 빌 게이츠가 무슨 뭐 신입니까? 빌 게이츠도 하나의 인간이죠. 걔가 말한다고 뭐 100% 다 맞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어떤 위험에 부닥쳐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그리고 인류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의 소명을 갖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그 헌신과 노력 덕분에 아마도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종교적 통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은 이 중국 폐렴 터지기 이전에 한국 경제는 안 좋았어요. 문재인이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 거, 소득주도 성장을 한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처럼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외국 나가서 파는데 집구석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높게 올려주면은 중간에서 기업체는 채산성이 안 맞고 파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는 게 한국 경제였죠. 삼성전자만 하나 잘 나가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견디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삼성전자만 빼고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 한국 경제는 골병이 한참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참 그랬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해고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 지난번에 한 작년 12월 달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5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엊그저께 발표한 미국의 실업률이 320만 명이 되죠. 엄청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렇게 그 할부금으로 물건을 사는 게 많고 이 달달이 이게 먹고 월급 타서 갖고 이런 습관들이 그 소비 그 패턴인데요. 한국도 예전에 뭐 30년 전에 1980 몇 년도인가요? 그 IMF 왔을 때 1998년인가요? IMF 왔을 때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 대출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자기 집을 자기 돈 100%로 산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출을 얻어서 자기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이 한국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IMF 때는 뭐 충격이 와도 자기 집에 뭐 대출이 없으니까 잘 견뎠는데 그때도 뭐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에 한국에 충격이 오면 IMF 때보다 더 큰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힘듭니다. 한국도 힘들지만 그래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중국 폐렴이 오기 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자산이 이 정도 있으면 자산이 그래도 이 정도 있고 부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자산이 이렇게 높은 상태죠. 매달 월급을 타서 대출 이자도 갚고 할부금도 갚고 해서 이렇게 자산이 많은 상태로 살았었는데 중국 폐렴 덕분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해고가 320만 명이 해고가 되면은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이 축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을 빼앗기거나 위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는 부채는 원래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갑자기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거죠. 이 부채를 갚을 만한 자산이 그만큼 더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줄어들 해고당해서 월급을 못 하거나 또는 저축한 돈이 없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이 상태로 갈까봐 미국에서 돈을 푸는 거죠. 한국도 돈을 풀고요.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원래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풀어도 그것이 큰 그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그 신사임당 화폐를 막 찍어낸다. 그건 종이를 찍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화폐를 찍어내다가는 한국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국이 그냥 망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일본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게 못해요. 중국도 그렇게 못하고요. 그거 했다가는 죽는 거 다 압니다. 오직 미국만이 미국 달러를 찍어서 쓸 수 있죠. 그게 기축통화의 힘인 거죠. 지금 세상이 자꾸 그 이자도 내려가니까 지금 은행에 1억 맡기면 월 6만 원 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이 있어도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60만 원 이자 받으려면은 은행에 10억 원을 맡겨야 되고 와, 은행에 10억 원 맡겨서 6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1억 맡기면 6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월 이자가 32만 8천 원을 내야 돼요. 와. 이러니까 이게 빚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부채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갑자기 돈이 안 돌고 갑자기 돈이 안 돌 수밖에 없죠. 자, 지금 현재 미국은 1인당 120만 원씩 2번 뿌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36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번을 받으니까요. 아니군요. 720만 원입니다. 예. 자, 4인 가구니까 아내가 120만 원, 남편이 120만 원, 아이들이 2명 60만 원, 60만 원. 그래서 한 번에 받을 때 이게 3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2번 준다 그러니까 미국은 7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가구당 100만 원만 줍니다. 가구당.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100만 원씩 주는데요. 미국은 700만 원, 한국은 100만 원. 뭐 경제 규모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미국 따라서 하다가 문재인이 이거 100만 원씩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어디서 낼까? 이게 이제 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갖다 쓰기는 쓰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폐렴 오기 전에 한국 경제가 골병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7,500조 원, 이것도 또 부양책으로 내줬어요. 문재인은 100조 원 이렇게 낸다고 했어요. 자, 문재인이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낼까? 이걸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파산할 예상치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돈을 무작정 투자해가지고 다 살려주겠다 하고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폐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조 원을 이걸 어디서 할 거냐? 국민은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100조 원을 어디서 뜯어내요? 국민들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씩 줘서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100만 원 받아야 그거 어디 갖다 입에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그런데 100조 원을 어디서 낼까라는 겁니다. 지금 100조 원을. 저는 이 100조 원을 말이죠.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전 현충원에서 문재인이 이 위기를 애국심으로 극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 요놈 자식이 그때 애국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에 꼼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유보금이 있죠. 뭐 100조 원인가 200조 원. SK 하이닉스에도 유보금이 있죠. 각 기업마다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재무제표 보면은 유보율이라고 있죠. 다 현금을 기업에서 얼마씩 갖고 있는데 그거 기업들에서 객출해가지고 삼성전자 니네 얼마 내나, SK 하이닉스 니네 얼마 내나,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삥 뜯어가지고 저 100조 원의 기금을 애국 기금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저 밑에 전라도에 있는 중소기업 파산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다 갖다 또 뒤에다 갖다 붙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말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인데 전라도 기업이나 뭐 그 주사파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죠. 저기 뭐 부산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알루미늄 공장, 광양에 가면은 중국 철강 공장,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중국계 기업에다가 저 돈을 갖다 또 때려 박는 거는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중국 기업 살리는데 100조 원 쓰고 정작 한국 기업 살리는 데는 저 돈 안 쓸 것 같다. 왠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글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문재인은 인터넷 댓글 여론처럼 하루빨리 중국 폐렴 걸려서 저쪽 세상으로 갔으면 하는 인터넷 댓글 여론이 많다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